다양한 생활 경제 정보를 살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청약단지의 예비 당첨자들의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와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계약 아파트를 사들이는 일명 줍줍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분양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인데요. 자, 최근에는 뜨거운 분양 열기와 달리 청약 미계약이 또 속출해서 분양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60%, 총부채 상환 비율, DTI 40%로 대출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벽에 부딪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됐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례가 더 있습니까? 청약 부적격자에 의한 미계약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13만 9,681건인데요. 이 중 청약 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 4,651건, 4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5만 8,362건, 41.8%,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당첨이 5,420건, 3.9%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이게 당첨된 게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불이익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점 계산 등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3년에서 5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청약 부적격자들 때문에 정작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또 당첨 기회를 놓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청약 부적격자가 왜 늘어났을까요? 우선 수시로 청약 제도가 바뀐 탓이 큽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년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 청약 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려 11번 수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청약자가 규칙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공고만 보고 덜컥 청약에 지원했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 원 가까이 낮아 흥행몰이를 한 서울 서초구도 전체 당첨자 가운데 15%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순위 청약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올해 2월부터 전산 등록이 의무화된 무순위 청약은 최근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청약 방식입니다. 1, 2순위 및 예비 당첨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자진 취소하거나 부적격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무순위 청약 희망자들이 남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네, 청약 통장이 없거나 다주택자라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많게는 분양 물량 10채 중 총 7채가 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공급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무순위 청약도 이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전 사후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 접수는 1, 2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고 사후 접수는 청약 진행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모두 순위 없이 청약을 진행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듣기로는 그렇게 나온 무순위 청약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는 자녀 가구 75가구 모집에 무려 1,500여 명이 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요. 동대문구 용두동 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 자녀 가구 동호수 지정 추첨에 1,5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이날 추첨에서는 자녀 가구 당첨자 75명 외에 예비 당첨자 15명까지 총 90명을 추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왜 자녀 가구가 나오게 된 건지 그 상황도 좀 들여다볼까요? 그것도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생겨서입니까? 지난 4월 분양한 이 단지는 1,046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4,391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무려 4.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자, 사전 무순위 청약 예비 당첨자 포기자 등이 나오면서 자녀 가구 추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무순위 청약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지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된 단지는 일반 공급된 아파트 30채 가운데 22채인 73.3%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이 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1, 2순위 및 예비 당첨된 사람은 8명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곳이 뭐 인기 없는 아파트 단지여서 무순위 물량이 좀 많았던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10.96대 1에 달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은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청약 신청을 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분양가가 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후 접수 때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금융결제원 아파트2에 따르면 사후 접수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한 아파트 단지는 41가구 모집에 3,067명이 몰려서 7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초 청약 때 평균 청약 경쟁률은 8.81대 1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전용 119제곱미터의 경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1.28대 1의 경쟁률을 거둘 정도로 부진한 결과를 거두었지만 사후 접수에서 전용 119제곱미터는 39가구 모집에 586명이 몰려서 15.03대 1을 기록했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2가구 모집을 하는데 2,481명이 몰려서 124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서울 그리고 경기 인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후 접수 무순위 청약은 웬만하면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공급된 단지는 38가구 모집에 2,054명이 몰려서 54.0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요. 다른 곳도 29가구 모집에 6,197가구가 몰렸습니다. 또 홍제동의 한 단지도 174가구 모집에 5,835명이 몰려서 33.53대 1의 청약률을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도 무조건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죠? 네, 얼마 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용인의 한 단지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 293가구 중 184가구가 자녀 가구로 나왔는데요. 무려 1,037가구가 몰려서 5.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전에 진행한 청약 평균 경쟁률이 3.97대 1이었으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인데다가 가구 수가 적은 주상복합이라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렵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웬만한 지역이 수십 대 1 혹은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데 반해서 경기도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군요. 네, 안양 동안구 비산 2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 역시 234가구 모집에 3,135가구가 신청해 13.4대 1의 사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청약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459가구 모집에 2,035명이 몰려서 4.43대 1의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경쟁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물량을 쓸어 담는 일명 줍줍 현상이라고 하죠. 그 줍줍 사례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정된 계약 기간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 물량을 쓸어 담는 줍줍 열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주택 시장이 부진할 때 들어가기 애매한 지역은 급격하게 열기가 식고 있는데요. 그 반대인 지역은 사후 신청을 통한 무순위 청약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가 청약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멀어지는 반면에 무순위 청약을 이용한 현금 부자들의 줍줍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물량이 금방 소화가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좀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부자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줍줍 사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투기과열지구내 신규 청약단지의 예비 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기존 80%였던 비율을 크게 늘린 것이고요. 정부가 이런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는 것과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고강도 대출 규제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청약 제도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도 개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청약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할 경우 청약 예비 당첨자 수를 현행 아파트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려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비 당첨자를 크게 늘려야 하는 거죠? 네, 이 지역에서 아파트 100채를 공급할 경우 그전까지는 당첨자 100명 외에 예비 당첨자 80명을 뽑았지만 앞으로 예비 당첨자를 50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청약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도 될까요? 네, 예비 당첨자가 많아지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1, 2순위 내 신청자의 계약률이 높아져서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예비 당첨자 수를 크게 늘리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실수요자인 1,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만 그래도 예비 당첨자 수를 늘리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비 당첨자를 아무리 늘려도 결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가 분양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본질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 현금 부자들의 아파트 쇼핑만 좀 차단할 게 아니고요. 우리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